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던 XRP 펌핑이 잠깐 한번 왔었습니다. 이 전체 차트를 딱 보셔도 약간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기가 꺾여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한 35센트까지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32센트 정도에서 꼬꾸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이런 식으로 펌핑이 왔을 때 더욱더 펌핑을 시키면은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제 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XRP만 유독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쳐내리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XRP 가격을 누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들을 보면은 XRP 매도벽이 굉장히 강하게 쌓여있다고 합니다. 몇백만 개씩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XRP만은 이렇게 못 올라가게 계속 누르는지, 한번 크게 펌핑 시키면은 그들도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세력님들께서도 해쳐 드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텐데, 무슨 이유로 XRP만 펌핑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무거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력들에게 XRP는 무겁지 않습니다. 작년에 스웰 전에 그 올라간 거 보셨죠? 자, 아무튼 XRP에도 드디어 펌핑이 왔었으나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거대 삼각수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 소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스텔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갔느냐? 바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코인베이스 프로에 이제 상장이 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스텔라도 지금 열심히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스텔라가 보통 XRP 가격의 절반 정도 됐었죠. 그러다 이제 그 균형이 무너졌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15센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짤인데, 이분께서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은 처음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 처박힌다, 이것을 코인베이스 이펙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레오나이더스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그런 소식입니다. ZipMax라는 싱가포르의 거래소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XRP가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의 파트너 중에 한 곳이죠. 이 레미사 온라인, 브라질에 있는 송금 업체입니다. 3월 한 달간 뱅크 피, 은행 수수료가 전혀 없다, 면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그들의 웹사이트에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uns on Ripple. 한마디로 그들이 이제 싸게 수수료를 없애거나 이제 송금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레메사 온라인도 그렇고 비테크도 그렇고 둘 다 그 브라질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파울루에 리플사가 새로운 오피스를 차리는 것도 이렇게 이상하진 않죠. 이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 쪽에도 리플사가 크게 활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페이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곧 있으면 XRP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페이 글로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 글로벌은 영국에 있는 지불 회사이고,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ATM에서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카드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가 세 번째 그들이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본 회사죠. 머니그램.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도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우체국에서 국제송금을 할 때 이 머니그램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를 해왔고, 이제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Xrapid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머니그램의 COO가 2018년 10월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자는 10년 후에 송금시장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고, 이제 COO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COO가 하는 대답은 이 머니그램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래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고 송금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 규제에 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는 기본적으로 더 안전한 그런 송금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체 인식 그런 기능을 도입을 하고 있고,
각 업체나 회사들 역시 규제 안에서 각각의 정보를 기입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송금 체계에 대한 규제도 발달하게 될 것 같다. 그 과정 속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역할이 커지게 될 텐데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더욱더 안전한 거래가 되고 해커라든지 그런 나쁜 사람들이 기존의 많은 금융 서비스 업체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미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리플사와 XRP. 이렇게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왔다는 것은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쓸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진작에 그만뒀겠죠. 써보니까 좋기도 하고 이제 더욱더 완벽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런저런 부분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또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은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서 XRP 상장한 것 때문에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이 무슨 어린 꼬맹이가 삐져가지고 불평하는 것 마냥 계속해서 투덜투덜 대는데 여기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이제 기존에 코인들을 상장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리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냥 상장을 시켜준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의 CO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는 코인베이스에서 상장하는 그런 기준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을 한 것이고 절대로 그 과정 속에서 뇌물은 없었다. 하지만은 네 멋대로 생각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지쳐가는 것 같죠. 본인들이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사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 주고 상장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죠. 어디서 이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을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법의 정보상자,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밥아저씨의 이야기를 또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꽤 유명한 유튜버죠. 알렉스 캅이 이 밥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기존에 있는 은행들이 XRP를 보관하고 은행 자체 내에서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오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밥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이제 국제 송금을 보내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예를 들어 여기 A 은행이 있고 B 은행이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XRP를 사용하게 된다. 물론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가정을 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 거래소로 이제 한국 돈을 보내서 XRP를 사죠. XRP를 산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다른 거래소로 XRP를 보내고 이 XRP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로 바꿔서 이제 받게 되는 은행으로 전달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송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바로 XRP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로 B은행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거래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거래소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환전 수수료 있죠. 그거마저 아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겠죠. XRP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벌써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행에서 XRP를 가지고 이제 바로 그 받는 은행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송금하게 되는 거,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 어려워 보이죠. 가격 변동성 그리고 규제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맡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 훗날에는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은행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여러가지 여건상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은행에서 XRP를 직접 보유하고 송금하는데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생각이지만 당분간 이 밥 아저씨로부터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곰돌이가 들으면 좀 서운해할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곰돌이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100% 신뢰할 수 없었던 그런 찌라시를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한다면은 밥 아저씨는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줄 수가 있죠. 리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이제 제드 맥켈롭이나 크리스 랄슨 등과도 이렇게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어떤 정보 꾸러미들을 저에게 선물로 열어둘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폼플리아노,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모건 크릭의 창시자인 공동 창립자인 폼플리아노가 이러한 도표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기존 은행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싸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송인이죠. CNBC의 랜 류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빠르고 수수료도 더 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폼플리아노도 약간 뻘쭘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입니다. 또 여담으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렌 유니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XRP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더 낫고 이제 더 대표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XRP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가 있고 나서 그 의견이 확 바뀌었죠. 이제 그런 작은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의 멤버 중에 한 분이신 레오나이더스, 이제 오늘 이름이 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꽤 멋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코인들이 속도 좀 더 빠르다고 으스대고 그 0. 몇 초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긴 하다, 성능의 면에서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실상을 봤을 때 아무리 코인 자체가 좋아봤자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 코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중요 요인으로는 유동성과 이제 규제에 관한 여부가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노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XRP보다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깝죽깝죽 되고 있는데, 유동성 면이라든지 규제 관계자들과의 이렇게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관련된 사연 하나를 최근에 업홀드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목은 Keeping Up with the Times,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라, 변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야기는 별거 없는데 굉장히 짧은 이야기니까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아버지가 체코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딸에게 100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에 XRP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XRP 팬이 되었는데, 딸에게도 이 XRP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업홀드 측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업홀드에서는 수초 안에 이제 그 둘의 계좌를 연동을 시켜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빠는 은행 송금을 통해서 업홀드에 100불을 입금을 했고, 그 돈으로 바로 XRP를 구매 후 딸에게 송금을 해주었고, XRP를 보낼 때 짧은 메시지인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라, 발맞춰 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초 내로 이제 딸은 바로 XRP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딸은 세파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XRP의 몇 개를 이제 유로로 환전을 했고, 그것으로 주말에 만난 거를 사먹었고, 나머지 XRP는 다가오는 XRP 상승을 대비해서 팔지 않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좀 뭔가 많이 부실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리플사의 CTO죠. 데이빗 슈월츠가 텍사스에서 열리게 되는 SXSW라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토론할 주제는 하이프, 그러니까 즉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현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좋은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 3월 7일 날짜가 돼 있죠. 이것은 바로 SEC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미국 의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자면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되는 예로는 코인이나 토큰이라고 봐야겠죠. 이들이 이제 판매가 될 때 이것을 투자 계약으로서, 투자 상품으로서 판매가 될 때는 이것이 증권이지만은 나중에 이 토큰의 사용처에 따라서 그 여부는, 증권 여부는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전에 헤스터 피어스가 이야기하기를 그 토큰이, 그 코인이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증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쭉 읽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직접 제이 클레이튼이 서명한 문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이 클레이튼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XRP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빨리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 증권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시총 순위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다뤄지는 우선순위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항상 시총 1위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다음에 제이 클레이튼이 입을 뗄 때는 그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려다 까먹은 점이 있었는데, 코인베이스의 CEO가
XRP는 코인베이스 상장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말은 어쩌면은 XRP는 이제 증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제처럼 이제 SEC에서 발표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R3에 관련된 것인데요. R3의 경영진 중에 한 명이 미국 상무장관이 선임한 무역금융고문단에 선정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R3가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미국 정부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R3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은 R3 멤버가 명단에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XRP 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XRP 펌핑이 있었는데 그 펌핑이 이제 크게 지속이 되지 못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조만간에 더 큰 펌핑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